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유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우.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좀 어려워요. 자, 연쇄 성범죄자 출소해서 우리 주거지 옆에 살고 막 이래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화학적 거세 같은 이런 걸로 이 성욕을 내리면서 이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왜 안 되냐? 김근식이라든지 뭐 그 전에 조도순이라든지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그 김근식이 원래 가려고 했던 의정부의 갱생시설이에요. 그건 법무부 소관인 갱생시설에 한 2년 정도 거주할 수 있게끔 임시로 하는 건데 의정부 시장이 나와서 막 길을 막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밟고 지나가는 도로를 폐쇄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상당히 우려스럽죠. 당연히 우리 집 근처에 그런 사람이 와서 있는다고 하면 요즘은 또 전자발찌도 막 끊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해버리잖아요. 이런 그래서 친구들은 범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범죄라는 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도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렇죠. 들어가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도 또 며칠 못 가서 저지르고 또 들어가고 이거 한 두세 번 반복한 연쇄성 범죄자들은 못 참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럼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데 화학적 거세. 그거에 네. 그 거세로 네.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화학적 거세가 이제 그 남성 호르몬, 뭐 테스토스테론을 억제시킨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49명이 이제 화학적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만큼 이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경우가 적은데 화학적 거세를 해서 남성 호르몬을 줄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골다공증이 생긴다고도 하고, 뭐 우울증이 생기기도, 뭐 근육이 뭐 약화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미 형이 끝난 사람에게 이런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논의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실질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재범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49명 중에서 아 화학적 거세를 당하면 네, 재범이 없었다. 재범이 없었어요. 재범이 0명이에요. 좋네. 그 좋네요. 이거 엄청나네. 효과가 좋으면 끝내주네, 그러니까 효과. 조금 더 근데 이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물 뭐 투여 비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 뭐 부작용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그러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안 들게 물리적 거세. 그건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리적 거세를 왜 하면 안 되느냐. 이 신체형은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에 없어요. 그러니까 징역을 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자유형이라고 하거든요. 자유를 제한하는 형인데 자르지는 말고 네. 화학적 이거를 주기적으로 근데 투여하게 만약에 안 하면은 다시 감옥으로 가게.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나 실질상으로는 효과에서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해요. 그 둘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효과가 세단 거니까 화학적 거세가. 부작용들이 발생했었을 때 나타나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꼭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 아 그러면 이런 건 없다고 범죄자들한테 선택을 하게 해줘요. 너 화학할래, 물리할래. 그럼 되잖아요. 예, 예. 인권 때문에. 그 물리적 거세라는 게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을 생각하시길래 예, 예. 큰일 날 사람. 예.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립선 수술을 할 때 쓰는 같은 방식이라고 해요. 그 생산직에서 그 서비스 바꿀 때 하는 거기요.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선시대 그건 아닙니다. 네시 아저씨들처럼 이거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호르몬 나오는 뭐 호르몬 그 나오는 루트를 막는 겁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별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네. 거세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아 근데 지금 사연이 이번에 수험 발발이 박병화라고 나오는데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에 15년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지 법으로는 않을까? 없어요. 법으로는. 법으로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이 정도면 도착증 아닙니까? 도착증하고 폭력은 틀리죠.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성 10명 연쇄 성폭행인데 도착증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참지 자신의 못하는 거. 의지가 박약해서 아니면 어떤 뭐 남성 호르몬이 과다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어떤 호르몬을 낮추는 것이니까 성폭력이랑 또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도 도착증이라고 판정을 받아야 그렇죠. 가능한 거라는 거죠? 법상으로는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자원해서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내가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싶다. 자원 안 하면은 못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범죄자이긴 하지만은 사람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강제력 행사잖아요. 네. 맞기 싫은데 맞으라고 하려면은 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판사가 화학적 거세형 내리면은 싫어해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부수 처분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측면이 있겠죠. 아니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화학적 거세형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성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0명 연쇄 성폭행 정도면 도착증 판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건 누가 판정합니까? 판사가 판정하는 아니 거죠? 이제 검찰에서 판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야. 국가 세금 들여서 하는 거거든 이게. 이건 당연히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약간 치료의 요법이면서도 어떤 형벌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범죄자지만 인격 침해 이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이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중 처벌이냐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한데 형벌은 이제 본인이 지은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화학적 거세 측면은 앞으로 이제 치료의 측면도 있다.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 치료의 측면도 그 있기 500만 때문에 원짜리 국가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이런 행위를 하고 싶지 않으나 어떤 호르몬적인 것 때문에 한다면 치료의 측면도 있으니까 이게 꼭 이중 처벌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표현이 화학적 거세가 너무 센데 화학적 요법, 뭐 치료. 화학 치료, 용어를 거세라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예, 좀 그 화학적 하는 것 같고. 성충동 치료? 예, 화학적 충동 요법, 뭐 조절 요법, 예, 뭐 치료, 이런 식으로 호르몬 하면 치료. 거세라는 단어가 조금. 예. 누가 이름 줬어요 이거? 아니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단어긴 한데. 예, 하여튼. 형님도 뭐 이렇게 시들고 그러면 치료하고 그런 치료로 아우 필요한 날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은 그 범죄자의 인권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피해자의 그로 인해서 입장이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예, 사회적 이거는 너무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좀 치우쳤지 않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 이제 중요시 됐던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냥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범인을 잡아서 가벌을 하는 거, 형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사법 절차에도 피해자는 없어요. 반성도 판사님한테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거기다 하래.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많이 보장을 해줘서 우리가 형사재판 이런 거 가더라도 피해자석이 따로 있거든요. 네.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제도도 생겼고. 예전에는 이제 국가 형벌권이 너무 강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태형이고 권장이요. 예, 그래서 인권이라는 부분이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측면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옛날에는 그만큼 형벌이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측면이 있었고 남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런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고인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굉장히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수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법 적용 및 입법 같은 것이 좀 변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다. 나가긴 나가야 되잖아요. 형을 다 만기를 다 채웠어요. 네.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후적인 법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해서 계속 주거지에도 못 오고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김근식 같은 연쇄 성폭행범이 나왔다. 근데 어쨌건 어딘가에서는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위험이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뭔가 전자 발찌만으로 될까요? 전자 발찌가 예방의 모든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성폭행 사건 보니까 본인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게 전자 발찌는 그게 뭐 영상이 보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주거지 외의 지역을 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뭐 알람이 뜨는 거라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호 관찰 제도가 보완이 돼야 돼요. 보호 관찰소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너무 인력이 너무 적어요. 예산도 물론 배정이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관 한 명이 뭐 정말 많은 수의 재범 그 우려자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인력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통제가 안 되면 또 그런 기회가 나오니까 그래서 재범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국가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돼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된다고 봐요. 예, 오늘 이 이슈는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연쇄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 말고 화학적 치료를 하겠습니다. 화학적 치료 요법을
조금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거 법으로 어떻게 안 되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으로선 당장은 쉽지 않은 거죠.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입법이 돼야 되죠. 뭐 보호관찰 제도가 조금 더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고. 제도는 잘 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아, 제도는 잘 됐습니까? 인력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성범죄자도 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3번인가를 대면 접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그 잘 체크가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이슈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마무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이슈.